안녕하세요. 건강한 의사 이주영입니다. 간, 여러분 간 하면은 뭐가 생각나십니까? 보통 해독의 꽃이라고 하죠. 그래서 해독을 위한 해독 주스부터 시작해서 해독을 하는 약들, 건강기능식품들 각종 집에 질비하게 많이들 갖추고 있을 건데요. 간에 대한 설명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저는 이제 간 자체가 간의 해독작용뿐만 아니라 근육의 생성부터 시작해서 피로의 회복 모든 특히 가장 소화 쪽에 사람 몸의 생명 활동의 가장 중심이 되는 소화라든가 휴식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한번 관찰을 해볼까 싶습니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간의 그 배설 루트가 있어요. 오디괄약근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괄약근 하면 보통 항문의 괄약근만 생각하죠. 근데 사람 몸에서 오디괄약근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식도와 위를 통과해서 1차적으로 가공된 음식물의 첫 번째 관문이라고 보는 십이지장이 있습니다. 십이지장에 통과하는 길목에 위치한 곳으로 췌장이나 담에서부터 나오는 소화액들이 분비되는 곳입니다. 이 오디괄약근의 문제로 인해서 소화액의 분비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그로 인해서 각종 질병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단 소화기를 크게 나누었을 때 상류와 하류로 나눈다고 저는 설명을 보통 하는데요. 상부 같은 경우는 일단 가운데가 막혀 있을 때 상부 식도라든가 위장 상상하는 그 질환들 있죠. 위궤양이라든가 식도염, 역류성 식도염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위산이 내가 먹은 음식물만큼 들어와야 되는데 그 이상 생성이 되는 질환이에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본다면 결국에는 오디괄약근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부터 막혀 있는 거죠. 막혀 있기 때문에 위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음식물이 내려가야 되는데 못 내려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많이 들어왔구나. 그러면 위산이 더 필요하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위산을 분비를 하는데 그걸로 인해 속이 쓰리고 위벽이 허니까 거기다 제산제를 투여하게 되죠. 제산제를 투여하게 되면서 그게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몸에서는 나는 위산을 분비를 했는데 아직도 음식물은 안 내려갔는데 위산이 부족하네 또 내보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급할 때가 아니면 제산제를 많이 사용하는 건 좀 자제하는 게 어떨까 싶고요. 그러면 이제 하부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하부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그 침과 위산, 담즙, 췌장즙 이쪽으로 소화액들의 몇 번의 가공을 거쳐서 내려와야 되는 음식물들이 그냥 충분히 소화되지 않고 소위 말해서 생으로 내려옵니다. 그러게 되면 미네랄 및 수분 흡수하고 이런 이제 여과작용을 해야 되는 소장이나 대장 쪽에서 오히려 급하게 얘네들은 내가 상대할 수 있는 음식물들이 아니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게 되면 그 만성설사라든가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라든가 그게 오래되면 이제 변비라든가 치질까지 이제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보통 그러면 이 오디괄약근이라고 하는 그 가운데 중간 밸브 역할을 하는 곳을 어떻게 치료를 하는가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건 사실상 이 간에서부터 초점을 맞춰서 봐야 됩니다. 쓸개나 그 오디괄약근을 설명하지만 간에서부터 인트라헤파틱 덕트라고 하는 그 각종 그 담즙 생성된 물질들이 내려와서 담낭에 고였다가 그게 시기에 맞춰서 내려와서 배설이 되는 건데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담낭에 뭐 폴립이라든가 결석 이제 간이나 질환 그 췌장 자체에 어떤 질환이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 부분이 막히게 되기 때문에 오디괄약근을 치료할 때는 항상 이 쓸개 쪽을 초점을 맞춰서 치료를 하게 되면 그 간에서부터의 부담도 많이 덜어줄 수 있고 그럼 간 쪽의 질환도 많이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한의학에서는 보통 이 오디괄약근과 간의 건강을 볼 때 담과 삼초를 언급합니다. 담은 중정지간이라고 해서 그 작용을 이루어지는 삼초, 그러니까 담의 작용을 3초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3초는 결독지간이라고 해서 몸의 중심을 세우고 해독을 해서 전체적인 순환을 이루어지게 하는 부분을 담과 3초의 역할로 얘기를 하는데 이건 해부학적으로 담낭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간내 담관부터 시작해서 췌장이라든가 오디괄약근이라든가 소장, 대장의 작용까지 전부 다 총칭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에 있어서는 기문이라든가 일월, 중안, 합곡 이런 이제 간, 대장 소장 이런 쪽에 해당하는 각종 그 자리들에 침치료를 한다든가 뜸치료를 한다든가 부항치료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그 척추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소화기 쪽으로 연결되는 신경들을 풀어주는 쪽으로 치료를 하는 것, 그 추나 치료 같은 그런 치료도 상당수 도움이 됩니다. 생활에 있어가지고는 한때 진실이다 거짓이다 논란이 많았던 간 해독 방법들이 TV에 많이 언급이 되고 있어요. 올리브 오일하고 주스하고 섞어서 먹었을 때 간에 담석이 배출이 된다 보통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진실이나 아니든 그거는 사실상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방법들이 공통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들이 뭐냐면 육식을 좀 줄이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밀가루 음식을 줄이라는 거고 튀김이나 구운 음식들 이런 부분들보다 가능하면 익혀 먹는 위주로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새 사람들이 너무 이제 그런 음식들에
노출이 많아요. 피로나 이런 부분도 너무 많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환자분들에게 쉽게 접할 수 있는 약이나 이런 부분이 아닌 음식에 있어서는 일단은 사과, 아주 주변에서 흔하게 구할 수 있죠. 사과를 꼭 먹으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하루에 하나에서 2개까지 먹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체리가 있습니다. 체리는 그냥 체리가 아니라 사우어 체리라고 해서 일반적인 체리랑 종이 약간 다릅니다. 굉장히 시큼해서 그냥 먹기는 힘들지만 이 자체가 그 담즙 배설이라든가 이런 오디가력근을 풀어서 간을 건강해주는 상당히 도움이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올리브 오일입니다. 직접적으로 마시는 거 비위가 괜찮아서 마시는 분도 계시지만 저 같은 경우만 해도 그렇게까지는 하지 못하고 입에 머금고 있다가 뱉어내는 식으로, 그것만으로도 이 구강 점막을 자극하면서 대장까지 전체적인 순환을 다 뚫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꾸준한 운동, 격렬한 운동이 아닌 규칙적으로 골반을 지속적으로 움직여줄 수 있는 걷기 운동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상 건강한 의사 이주영이었습니다.